자, 이제 287페이지에 기타 조직의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하고 다음 페이지에 학습 조직이라는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출처 빈출 형태 양점 묶어서 A급이에요. 290페이지에 학습 조직 둘 다. 자, 우리 이제 80년 여기 보자. 현대 사회에 필요한 조직 형태. 자, 고전의 환경은 환경의 확실성. 현대는 불확실성이란 말 쓰지. 자, 여기에 필요한 조직 구조가 이제 기계적 구조예요. 환경이 확실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조직도 기계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 이 기계적 구조 자체를 대표하는 게 바로 계층제야. 계층제. 계층제의 조직 구조는 서열을 매겨놓고 가만히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조직의 형태를 이제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런 유기적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하고 학습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를 대표하는 거다. 뭐 이거 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출제는 이제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네트워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직의 형태를 좀 슬림하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조직의 형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량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능력 분야를 얘기하죠. 코어에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능력 분야. 삼성전자는 전자 제품 개발이 가장 핵심이 되는 능력 분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핵심 역량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직을 구조할 때 핵심 역량만을 갖고 구조화시킵니다. 그리고 여타 기능, 여타 기능을 우리는 부수 기능 그러는데, 부수 기능은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회계라든가, 조직의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여러분들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쪽은 외부의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공인회계사 무슨 법무법인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럼 이쪽에 계약을 토대로 외주를 든다고.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한다. 되죠? 이게 네트워크 여러분들.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이 핵심적인 역량 부분에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기획과 통제는 핵심적인 역량에는 꼭 들어가. 왜? 어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기획은 해야 돼. 일과의 관계 조정해야 돼, 해야 돼. 이 조정이 통제야. 기획을 전략이라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망 자체를 얘기할 땐 또 하나 망의 성격인데, 요 망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견관결합망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계약망이다 보니까 영원히가 계약 끝나면 망이 끝나. 망이 끝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망을 중요한 편입니다. 중심이 없는 망이라 그래. 무슨 말이냐? 자, 삼성 반도체가 있다. 삼성 반도체가 볼 때는 반도체가 중심이 되지만은 이쪽에 판매를 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 CJ에서 여러분들 판매를 담당한다. 그럼 CJ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이. 그러니까 이 중심이란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각자가 그 분야에서는 그게 핵심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볼 때 이게 회계가 부수지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인회계사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회계 업무 자체가 여기서 중심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 기관들과 또 아웃소싱 연결 또 여기서 또 맺어 안 맺어? 맺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형성돼 있겠죠,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니야? 그게 중심이 없는 망이고 수평적인 망이라 그래. 이 표현을 좀 가져봐야 돼. 자, 보자. 개념 나온 거 보자. 조직 자체의 기능은 핵심적인 역량을 위주로 가로 안에 보세요. 뭐하고 뭐는 꼭 들어가 있어요. 계획과 통제. 여타 부수 기능은 외부 기관들과 계약 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 기능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현실해 보세요. 그럼 이것은 회계, 판매, 생산, 유통을 외부로 넘겨 안 넘겨? 외부로 넘기기 때문에 비어가는 조직에서 공동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조직?
할로잉 아웃, 비어간다 얘기야. 봐봐. 유통을 비어가고 회계를 비어가고 판매를 비어가고 생산을 비어가잖아. 비어가는 조직.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2절. 그 밑에 정보 통신 기술의 확산, 그다음 2절. 최근 들어서 ICT의 여러분들 그 확산이나 발달은 수많은 네트워크의 조직 형태가 사이버상에 존재하잖아. 사이버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야,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11번가? 이쪽은 여러분들 뭐를 중심으로 하는 게야? 판매. 그러면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여타 여러분들 뭐 홍보라든가 뭐 생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 외부 기관들과 또 외주를 좋아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네트워크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88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네트워크 조직은,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 밑줄. 이걸 절차의 재공정화라 그래. 뭐란다? 절차의 재공정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절차의 재공정화란 말을 쓰거든. 핵심적인 역량의 최고의 발휘. 자율적인 작업팀과 전략적 제휴. 이게 바로 뭐냐? 이 각각의 이게 바로 얘기해 보자. 이게 바로 현재 보자. 이게 자율적인 여러분들 뭐야? 이게 지금 팀을 얘기하는 거야.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형태를 추구하는 조립식의 모듈 조직이란 말이 나왔나? 자, 모듈 조직을 얘기할 때 여러분 현재 보자. 주연 테크라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알죠? 주연 테크는 뭐 만든? 네, 조립만 하는 게야. 그럼 여러분 외부 기관들의 몸통 그런 거 다 이게 붙어져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해야 돼. 삼성 거 여러분들 모니터 뭐 LG의 뭐 받잖아. 자, 하단에 각주 봐봐. 모듈 조직이란 회사 내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어도 최소한의 실물을 보유하고 부품이나 완제품을 외부 기업으로부터 조달해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기나서 안 나서. 나왔죠.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듈 조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개임 이행가로 간주하고, 자, 오른쪽에 그 장단점 나온 거 있죠. 네트워크는 장단점이 시험지에 나올 거예요. 박스 보세요. 환경에 존재하는 최고의 품질과 최저의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대단히 간소화된 수익구조. 자, 여기 보세요. 네트워크 지역을 얘기할 때는 환경들이 있어 없어? 이게 환경들 아니야. 그게 나온 게 그래요. 환경에 존재하는, 이왕이면 환경에 존재하는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자, 여기 보자. 학원도 하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야. 그 여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뭐 국사 선생, 행정 선생이 있다. 그럼 이야기면 최고로 강의 잘하는 분들을 모시려고 해야 하네. 하겠죠. 모시되 이야기면 비용 극소화 전략을 추구해야 하네. 이야기면 비용 극소화 좋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보자. 우리 이제 이 영원생 원장님이 학원 가기 참 오래 했어요. 올해가 나랑 같이 하고 이랬는데, 영원생 참 잘했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현재 보자. 선생님의 행정학 강의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강의에 정점을 찍었다는 말을 쓰는데, 선생님 하여간에 이제 대한민국 행정학 탑을 좀 몇 년 했었어. 그러면 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외부적으로 강의를 잘한다고 입증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꼬꾸라지 안 꼬꾸라져. 꼬꾸라지죠.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저 선생은 강의는 잘하는데 꼬꾸라졌으니까 값싸게 쓸 수 있어 없어?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노량진에서 강의하면서 최고 할 때는 인천행정고시학원 올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할 생각도 안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와 여기를? 안 왔겠죠. 근데 꼬꾸라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맛이 갔으니까 온 게 안 온 게야.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저 선생은 강의는 잘하는데 꼬꾸라져서 맛이 갔으니까 값싼 비용으로 땡길 수가 있어 해가지고 땡겨 안 땡겨? 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품질과 최저의 비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되니 간소한 조직 구조. 여기 보자. 그럼 이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그럼 인천행정고시학원의 직원이 아니야? 나 직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구나. 선생님은 하나의 사업자로 돼 있어. 학원과의 관계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강사를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에서 그냥 직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다른 학원 다녀야 돼. 다른 학원 다니고 다른 대학 다녀야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고은 선생님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도 안 해. 다른 데서 강의하잖아. 몰랐어요? 종로에 있는 무슨 고시학원 있어. 거기서 강의한다고. 거기 강의한 지 오래돼서, 고은 선생님. 종로. 행정법 선생님 종로에서 강의한 지 오래됐고. 조미 선생님, 행정법도, 조미 선생님도 거기서 강의한 것 같은데, 종로. 여기 종로 선생님들이 많이 왔네. 응?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하고 있잖아. 선생님 학원 강의만 해도 세 군데를 나가. 그러니까 여기만 있을 땐 게 아니지. 그 다른 데도 있을 때 있잖아.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내부에 직원을 들 필요가 없으니까 조직의 구조는 간소화된 게 안 된 게야. 된 거죠. 대단히 간소한 조직 구조지. 니은번에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 그건 빼도 상관없어. 정보통신망이 없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도 돼. 그 빼버리고 그냥 직접 감독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인력이 필요 없죠. 왜 밑에도 직접 두는 게 아니잖아. 다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야죠. 생산, 판매, 회계, 인사도 다 아웃소싱 주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유기적 구조니까 환경적 변화보다 신속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죠. 선생님 보세요. 자, 여러분 강의 듣는데 행정학 강의 선생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배만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 뭐 갔다니 다리 병신이라 여러분들 수업에 앉아서 강의하기도 하고 맡겨요, 여러분들. 아휴, 그 선생님 필요 없어. 학원에 얘기해서 다른 선생님 구해 안 구해? 그거예요, 여러분들. 고객의 여러분들 선호가 바뀌면 고객 요구에 입맞춤에 맞게끔 선생을 경질하고 새로운 선생을 또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다 그 편이고. 1번, 미음번 읽어보시고, 자, 단점 나온 거 보자. 단점은 두 번째. 소속 조직이 아니잖아. 선생님이 여기에 예속된 직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여러분들. 전략적 제휴 계약 관계에 맺고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출제위원이라 그러면은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바꿔놓으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겠죠. 시험 60개 문제 함정파겠고. 니은번 별표.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인설 행정고시학원. 자, 여기 보세요. 행정법 선생이야. 주인 대리라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주인 대리 관계에 그런 거 아까 대리 손실이 발생이 안 해. 하죠. 거기 나온 게 그 표현이야. 거기 여러분들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뭐 조정, 뭐 감시면 이게 바로 대리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리 비용이 등장한다 그 표현이에요. 자, 디귿번에 계약 관계다 보니까 안정적 공급, 품질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죠. 자, 리을번에 밑줄 쳐나. 계약 관계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가 응집력이 약화가 돼야 돼. 강력한 조직 문화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내가 이런 얘기잖아. 아까 선생님들은 여기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소속되어 있다니까 한 직장에 대한 강력한 소속의식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전임으로 해서 여기에만 근무할 경우에는 강력한 뭘 가져 여러분들 집단 소속감을 갖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응집력 약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쭉 내려가서 비읍번. 네트워크의 조직은 구성 주체들이 무임승차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몰입도가 낮다 이런 말 나오죠.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그 스타디 하는 것도 네트워크거든? 스타디 할 때는 여러분 각자가 준비를 잘 해서 스타디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굉장히 많아요. 나나쯤에 되게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음부터 스타디 나와 안 나와? 그게 이탈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 가져갈 거야. 자, 이한 거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팀제가 나왔는데 팀제는 맨 앞에 밑줄. 소수의 구성원 밑줄. 수평적 분권화된 조직 밑줄. 그러니까 소수의 구성원이니까 대규모로 구성된 조직보다는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겠죠. 신속한 의사결정. 유동성이 뛰어나고 여러 대규모의 집단보다는 소수니까 책임성도 제고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한 소규모 집단 자체를 팀제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자. 현대 사회는 소통을 중시하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다 여러분들 뭘 강조해? 소통을 중시한다란다. 소통을 중시하지. 소통을 얘기할 때는 소통이 이꼬로 바로 뭐냐? 서로 만나서 뭐 하는 게야?
협력하는 게야. 그래서 업무의 분업이 아니야. 각자 나눠서 내 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 협업을 중시한다고. 팀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협업이 전제가 돼야 돼, 협업.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분업보다는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이 길어나. 협력을 토대로 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고 보고 있죠. 그게 팀제죠,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이제 뭐 학교에 저기 보자.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 이제 박사급 인력, 박사과정 애들도 와서 이제 일을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이제 뭐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여러분들 사회과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박사나 박사과정 있는 친구들이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프로젝트를 2천만 원짜리 받았는데,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두 개 받으면 얼마야? 4억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제 4억에서 여러분들 잘 보니까 이걸 연구 소속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만들어서 발령을 시켜주고 월급을 줄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 니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해서 이 안을 학교에다 얘기해서 학교에 통과하게 할 테니까 대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왜? 그동안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들 간사로 와가지고 대위가 시킨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뭐야 막 지지하니까 애들이 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요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지랄 맞지만은 뒤끝은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좋아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협력하는 캐릭. 우린 팀제라는 식을 가져 안 가져? 가져가지고 저 밤 11시도 전해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진짜 하고 막 그래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게 뭐냐 하면 같이 하고 막 그런다고. 이게 협업이죠. 문제 해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첨삭지도에 지식사회 정부의 형태가 나와. 거기 여러분들 그 5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별표해 두시고 읽고 이해돼야 돼.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이거에 대한 끊임이 없어. 하나만 말씀드릴게. 삼엽조직을 클로바형 조직, 토끼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3가지의 이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파리는 근로자들을 얘기해. 그래서 하나는 전문관리제, 정규직이에요. 또 하나 계약직, 합청업체. 또 하나 신축적 근로자. 신축은 뭐야? 알바로 구성된 조직을 얘기합니다. 핸디는 정부와 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이라는데 이 삼엽조직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작은 출판사예요. 출판사 그럼 여러분 출판 사장하고 여러분 정규 직원 한 2-3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청업체는 여러분들 인쇄소 하청업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 책 쓰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게 이들을 볼 때는 하청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 레이아웃 잡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프 만들기도 그럴 때 알바를 두기도 한다고. 이게 바로 삼엽조직을 얘기합니다. 가져가시고 다른 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봐서 이제 쌍가로 3번 센기의 학습조직.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식으로 A급이라 그랬는데 자 보자. 모든 용어는 개념은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함축한다 그랬어요. 그럼 학습조직은 뭘까? 학습하는 조직이에요. 네트워크는 연결된 조직이고 그죠? 학습하는 조직이 학습을 해. 그러면 조직이 학습하는 이유는 뭐냐? 선생님 보자.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워야 돼. 학습을 해야 돼. 그럼 조직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잘해야 돼. 그게 학습 조직이야. 그럼 조직이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각자 얘기해보자. 자신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개발해서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인간들이 필요해. 그런 인간들을 뭐라 그래? 우리는 자아실현적 인간이라고 얘기해.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서 개방체제를 전제로 해. 그래서 나온 게 2번째 줄 개방체제하고 자기실현적 인간관이란 말 나왔죠. 학습조직이 자 여기 보자. 학습조직은 왜 등장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저히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이 조직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럴 때대로 여러분들 뭐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단순하게 조직의 뭐 효율성 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성원 잘라가지고 슬림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들들하게 만드는 효율성 조직이 아니라 어떤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조직 형태야. 그래서 나온 게 거기 2번째 줄 끝에 효율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전통 조직과는 달리 문제 해결이란 말 나와.
문제 해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파악한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한 네트워크라든가 사이버상의 조직을 가상 조직 그러는데 이거 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조직 나온 거 1번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 이게 바로 뭐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상이죠. 그걸 창출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지정한다. 이게 바로 뭐야? 자아실현이야. 두 번째, 새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 뭔지 알겠죠? 개방적인 사고방식은 뭐야? 열린 사고야. 열린 마음. 타인의 마음에 내 마음을 노불전한 열린 사고. 요새 뭐 열린 교육 그런 거 얘기해야 하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20대 한 초중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열린 교육 그런 거 받아서 하면서 학교에 뭐 열린 교육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야. 타인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게 개방적인 사고야. 넌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제 입장도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개방적인 사고예요.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사람의 사고가 두 가지 변에 개방되는 사고가 있고 폐쇄로. 그러니까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하는 분. 노인네 분들 가운데 막 고집하는 분들 계시 안 계죠? 계시잖아. 그건 열린 사고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좀 여러분 철이 들거나 인격이 도야된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린 사고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 얘기를 다 수용하고 내가 수용을 토대로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 그걸 좀 따지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새로 개방적 사고 방식에 들어가라. 그것을 확산적 사고라 그래. 무슨 사고? 요 확산적 사고의 반대말이 수렴적 사고야. 수렴적 사고는 결론이 정해진 게야. 정답이 있는 게야. 이건 정답이 없는 사고예요. 여러 가지 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보는 사고를 얘기해. 이게 바로 개방적인 사고야. 알았습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나의 가치관이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해놓고 사고하는 거. 네 말 안 돼. 이게 수렴적 사고야. 근데 확산적 사고를 얘기할 때는 네 말 다 맞아. 정답이 없는 사고야. 이게 아까 얘기한 개방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동의 갈망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조직. 우리는 공동체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들. 이게 다 학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니까 하자표는 강력한 조직 문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강력한 조직 문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291페이지에 데프트가 파악한 학수직이 가지고 하단에 4번에 강력한 조직 문화라는 말 나와서 안 나왔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갈게. 한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6번에 보시면은 학습은 수평적 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수직적 사고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야. 아까 팀제 같은 경우에도 학습 조직이 한 형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이윤 공유 보너스란 말 나오고 지식급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했다.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이윤 공유 보너스를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영어 나온 거야. 프라피트 그 다음 뭐야? 쉐어링이야.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걸 얘기해. 한번 해보세요. 성과급은 여러분들 성과나 실적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수익이 아까 보자. 2천만 원 적용했다. 조직 구성원들이 5명이다. 5명한테 함께 똑같이 얼마씩 400만 원씩 날아갔는다. 이게 바로 이윤 공유 보너스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실적을 기억에 많이 한 사람 김일 선생은 여러분들 1,000만 원, 딸 2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이 함께 다 이윤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자. 공무원, 여러분들 어차피 공무원 될 테니까 그럴 만 없겠지만은 뭐 어떤 여러분들 뭐 기업들 스스로 작은 어떤 지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연구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 팀 만들어서 강의하러 팀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지방 가서 계약해가지고 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 그럼 어떡하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국어 영어 여러분들 한국사는 여러분들 공통 과목에 인원수가 많아져고 옛날 행정학 같은 경우도 일반 행정의 필수 과목이야. 인원수가 많았지. 그러니까 세무직에는 뭐냐면 세법하고 회계학인데 인원수가 행정직 인원수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보수가 어떻게 하냐? 일반 행정 받는 사람들이 1,000만 원 받을 때 얘네들은 100에서 200만 원 못 받아. 그러면 세무직 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탈감을 느낀다. 왜? 똑같이 강의해가지고 저쪽은 1,000만 원, 자기는 100만 원 받으니까 맛이 가. 맛이 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체 구성원들을 속초 밑에 여기야 뭐야 여러분들 낙산사인데 있잖아. 하여간 이제 그쪽 가가지고 낙산 호텔로 가가지고서 1박 2일로 여러분들 MT를 갔어요. 그래서 호텔 잡고 호텔 말만 잡았지 밑에는 술 처먹어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술 먹었으니까 그냥 계속 뭔가 회 있고 얼마나 잘 들어가 여러분들 뭐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치안이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보수를 나누자 그랬어. 술들 먹으니까 나 찬성이 안 해.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감동을 줬으니까 나 찬성해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놨어. 사인하고 다음날 얘기 못하게. 다음날 되니까 어제 무슨 얘기했니?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어 영어라든가 공통과목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했나 봐요. 나빠하지. 그냥 어제 합의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3년 동안 똑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회계학하고 세법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연락해. 형님. 세법하는 친구는 인천에 섰는데 내일 모레 목사가 돼. 목사. 그 친구 사람 참 좋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뭐다? 이윤공유 보너스를 강조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윤공유 보너스. 수평적 구조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 정도로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데프트가 파악한 조직의 이것도 A급인데 이건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오늘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A급이 많아요 그러는데 저 조직이론 파트는 앞에 문제가 집중이 돼. 그래서 이건 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 체할 것 같아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선생님이 데프트가 파악한 건 얘기했다. 또 그렇게 하시고 이제 294페이지 좀 바꿔서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그 형태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또 A급 자리가 나와요. 또 A급 자리가.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2번과 3번과 4번 보면 별표 2개, 3개 나와 있죠. 그 2번과 3번과 4번을 우리는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동기부여 이론. 이 동기부여 이론 자체는 매년 출제해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1번과 2번은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정모형 이것도 여러분들 자막을 때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게 바로 296페이지 하단의 3번에 조직의 인간관계 전략 동기부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동기부여에 관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의 형태는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자. 자, 특정 일의 성과를 얘기할 때는 능력 플러스 알파를 결정이 돼. 그러니까 걔네 능력이 뛰어나면 성과가 높은데 이 능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파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 알파를 조직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이 알파를 동기부여라고 그래. 뭐란다? 동기부여.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는 뭡니까? 자, 이건 여러분 조직의 효과성이 있어요. 효과성이 뭐야? 목표 달성 아니야. 두জন 개인의 의욕이 있어. 욕구가 있어. 그러면 이 욕구를 자극하여 조직의 효과성 제고 쪽으로 이를 안내하는 걸 얘기해요. 특정 구성원의 의욕과 의도라든가 욕구를 자극해서 효과성을 제거하는 방법. 이게 동기부여야. 그러니까 이건 동기부여 아니야. 야, 걔 동기부여 한다. 할 때는 뭐 어떤 목표 쪽으로 걔를 유인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동기부여는 요 앞에 뭘 적어놨어? 원어에서 니드란 말이 있어. 니드는 뭐야? 니드. 필요 또. 이게 욕구야. 욕구. 여기서 영어 문장 번역할 때 필요가 번역 안 되면 욕구로 바꿔서 번역해요. 문장이 번역되는 경우 일단은 욕구로 번역해서 영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아니 시험 볼 때 읽어도 문맥에만 욕구가 맞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욕구를 자극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욕구가 중요해. 욕구를 연구해서 자극하자. 이걸 우리는 욕구 이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론? 욕구 이론을
이걸 내용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론? 내용이론.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인마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식아. 아무리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욕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여기서 보상해주고 어떤 식으로 기대를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떻게 기대감을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냐. 이건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과정이론이라. 이건 과정 중에 등장하는 조직이 제시한 보상, 개인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동기부여를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과정이론이라고 그러죠. 이걸 대표하는 게 이제 기대이론이 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거 섞어가지고 욕구 이론이 아닌 것 고르는 문제 한 문제. 두 번째, 이쪽은 이론이 8대 2야. 근데 시험 문제는 5대 5로 나와. 요새는 이게 5번 나올 때 이것도 5번이 나온다. 근데 요건에서는 특히 뭐가 나오냐? 마슬로우의 이론이 첫 번째, 두 번째 허즈버그의 이론이, 세 번째 헤크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이론 이런 것들이 요새 출제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요쪽에 과정 이론 자체는 딱 두 가지야. 뭐하고 뭐. 브룸의 기대 이론하고 그리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이런 것들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 297페이지 잠깐 펴봐. 297페이지. 자, 297페이지 쌍거리로 내용적인 차원 난 거 보자. 내용적인 차원에는 무엇의 동기부여, 이 무엇을 인간의 욕구에 찾고 있는 것, 이 바로 내용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몇 장을 넘겨보냐 하면은 4장을 넘겨보자. 305페이지. 자, 305페이지에 과정적인 차원의 기대론이 나오죠. 과정이론은 단순한 동기 하나에만 관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나 노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제 일의 성과로 이어지냐에 대한 과정을 중심으로 한 거야. 과정. 그래서 즉 직무수행 과정 시 나타나는 미칠 기대감 보상의 정도에 따라 동기부여. 대표적인 이론이 세 가지가 나와. 기대이론, 형평성, 순치이론. 순치이론이 바로 학습이론이야. 순치란 말은 동물을 길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현재 보자. 우리가 심리학을 얘기할 때 행동주의적 심리학파라고 있어요. 이 행동적 심리학파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 파블로프가 파악한 SR, 조건과 반응에 따른 실험이죠. 파블로프가 강아지를 대상 실험하잖아. 그러니까 종을 치면서 음식을 주니까 나중엔 종만 쳐 침을 흘려 안 흘려. 그 이론 자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동물 그냥 순치론이고 그걸 학습이론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구급 문제에서는 학습이론은 안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위치에서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설부터 내용을 좀 보자. 자,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항상 저천의 욕구에서부터 고천의 욕구로 단계적 성장을 한다 하는 가정하에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 하나가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이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생리는 의식주. 자, 이게 충족되면 다음 단계였고 안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범죄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안전. 이게 충족 그 다음 단계. 사랑받고자 한다. 이게 바로 뭐야?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랑을 받고자 한다 얘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제 연세 특히 집에서 전업주부 하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 동네 마실들 다니시지? 어머님이 전업주부이신 분. 맞벌이 하죠? 맞벌이 한 분이 많이구나. 자, 그만두자. 그러니까 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정도 된
선생님은 아직은 그렇지만 조금 더 먹은 분들, 한 60대 분들이 이제 회사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때는 부부는 뭐야? 부부는 부부야,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니고 왜 동지야. 전우야, 전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우애로 사는 게야. 부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 동성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골프도 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리면서 뭘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거야. 정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욕구가 다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여러분들. 존경은 여러분들 그 다음이 욕구가 이제 존경이야. 권력력 명예요. 그 다음이 자아실현이야.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마슬로우는 인간 욕구 5단계 설계 가운데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큰 걸 뭐라 그랬냐? 생리적 욕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보자. 수업 들을 때 막 주름이야. 그럼 자야 돼 앉아야 돼? 선생님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잘 때 여러분들 막 이러잖아. 그럼 강의는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난 그냥 엎어 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럴 바에야. 근데 이제 이게 있지. 수업 시간에 10분을 놓치면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 또. 이게 학자의 특징. 학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학자 들어가는 것들. 뭐 교육학 그런 것은 한 번 놓치면 뒤에 가면 못 알아들어. 학자 빠진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빠져도 듣는데 이거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래서 가급적 너무 졸려오면 막 그러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서서 듣든지. 그다음 방법이야. 저는 사실 가서 여러분 재수하고 와서 듣든지. 그게 방법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잠 오면 진짜 너무 힘들면 여러분 맨 뒤에 가서 엎어서 자든지. 그리고 저 숙박비만 좀 내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잠이 오거나 배고프면 또 먹어야 돼. 먹어야지. 전 집에 계신 분이 저보고 요새 너무 살이 쪘다고. 선생님이 이 다리가 고장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체 운동을 못하니까 의사가 산책만 잠깐 하래. 그러니까 처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불어 안 불어. 왜 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었다고 난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밥을 안 줘. 저녁 때. 그러니까 그 아침 점심 뭐 아침 뭐 먹고 나가고 이제 점심은 학교에서 사 먹고 학원 나오면 먹는데 저녁을 안 줘요. 살 빼야 한다고. 집에 없어. 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한편으로 살을 빼야겠다고 해서 안 먹다 보면 배고 안 고파. 그럼 꼭 9시 되면 라면을 끓여 먹어. 안 먹으면 살이 떨려가지고 살이 하소연을 내. 주인장 나 죽겠어. 어? 에너지 공급해달라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공급을 해야 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욕구의 강도가 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꼭 미주신 거 보자. 충족된 욕구는 동기로서의 힘을 상실하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간의 욕구 충족은 완전 충족이야 어느 정도 충족이야. 어느 정도 충족된 다음에 다음 단계 욕구로 성장한다고 파악한 게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말씀 문제 내려가서 반가로 이번에 엘대포의 ERG 이론이 나와요. 자, 엘대포 ERG 이론 자체는 마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수정하여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죠. 자, 오른쪽 보자. 생리, 안전, 애정, 존경, 자신을 해가지고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눈 거야. 그래서 박스에 생리, 안정 묶어서 뭐 existence, 존재, 애정, 존경 묶어서 뭐 R, relatedness, 관계, 자신을 뭐 G, 그래서 성장의 형태로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엘대포는 이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슬로우 이론 자체를 여러분들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지금 299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중간 봐봐. 인간의 욕구는 보통 만족하면 성장을 해, 진행을 하지만 그 다음 밑줄. 좌절할 경우도 있어 없어? 욕구는 떨어진다고 파악해. 좌절과 퇴행을 제시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또 이런 경우 있죠. 자, 승진은 뭐예요, 여러분들? 존경, 뭐 성장 그런 거 아니야? 어? 불만 있는 사람이 불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술 먹으면서 막 불만을 토로해야 해. 현재 보자. 승진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서 막 토론하고 막 그래 안 그래? 토로하잖아. 이럴 때는 뭐야?
친구 만나서 토론하고 그런 거 뭐야? 관계. 그 말 이해했어요?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반가로 3번에 맥그리거의 XY로 나온 거 봐. 자, 맥그리 1960년대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란 저서를 토대로 인간을 두 가지 형태, 전통적 인간 X하고 현대 Y의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X의 인간은 너 X야 그러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것을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X론이에요. 거기 이제 기억만 나온 거, X의 기억. 사람은 그 근본 성장이 게으르고 성격이 일하기를 싫어하며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안정만을 좋아하는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쭉 나가서 Y 나온 거 봐. Y에서 기억번. 인간은 자기 표현과 자제의 기회를 통해 참여를 통하여 발견하고 자기 행동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제할 줄 알고 책임 행동. 좋아 안 좋아? 좋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거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근데 인간을 XY로 나눌 수가 없고 인간은 XY 말고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인간. 이게 연구가 되는데 첨삭지도 이게 바로 Z이론이에요. Z이론에 관한 형태는 이제 우리 교재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룬드스테트의 Z 나왔죠. 이걸 우리는 자유방위형 아니면 비조직형이라고도 얘기해. 거기 룬드 두 번째 줄 중간에 자유방위형 비조직형이란 말 나왔죠. 선생님 보자. 어떤 사람은 특정인한테 간섭받기도 지루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해. 이러한 인간을 긍정, 부정이라고 얘기하기 쉬우려. 어렵죠. 이게 바로 Z야. 그게 Z야, 쉽게 얘기할 때.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인간은 타인한테 간섭받기 싫어하며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한다. 됐습니까? 옆에 Z에 해당한 조직은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 집단적 응징력 약화에 따른 조직의 생산성은 역그림도 가져간 거죠. 왜? 각자 여러분들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잘난 놈들이야. 모래알같이. 근데 한편으로는 바로 뭐냐? 비조직화란 말은 뭐냐면 조직이, 여기 보자. 조직이란 말은 항상 틀을 넣어서 묶어 안 묶어? 조직은 묶는 게 조직 아니야. 조직화 그럼 묶는 거예요. 그럼 비조직화란 말은 묶는 것을 푼다 안 푼다? 푼다. 풀면 여기 높은 사고력 가져간 거죠. 고차 사고력 가져오잖아. 고차 사고력. 고차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창의, 창조야. 비판. 비판은 뭐야, 여러분들? 비판이란 뭐야? 분석, 평가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조직화, 어떤 묶음을 풀어버려서 창의력인 사고하고 분석과 평가, 비판이라고 하는 고차 사고력 배양에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창의력 발휘에도 화살표, 고차 사고력 발휘. 뭐 발휘한다 그랬어요? 고차 사고력 발휘. 이게 룬드의 Z야. 근데 그 밑에 롤리스의 Z는 전혀 틀려. 이건 상황 적응적 관리야. 인간은 상황에 따라 X가 되기도 하고 Y가 되기도 해야 해. 하죠. 인간은 상황에 따라 X가 되기도 하고 Y가 되기도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X로 관리하기도 하고 Y로 관리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내려서 4번에 OJZ. 이 OJZ를 경영가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경영가족주의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일본계 출신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를 지냈는데 80년대 논문을 발표해서 야 일본이 미국과 경제대국으로 그 부상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본이 경제국가로 부상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 미국 너도 일본의 기업 문화를 배워. 그래서 미국 속의 일본식 기업 문화로서 만든 게 오지의 Z예요. 일명 경영가족주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다? 경영가족주의. 근데 이걸 잘 보면은 대부분 일본 거야. 봐봐. 1번 집단적 가치, 묵시적 규율, 비공식적 규율을 얘기하는 거야. 2번 인간평가와 승진 어떻게? 장기적 안보. 이 말은 뭐냐? 평가할 때 먼 미래를 보고 평가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단발적인 실정만 갖고 평가하지 말고. 3번은 뭐야? 종신고용, 신분보장 아니야. 4번은 뭐야? 비전문적 경력 동료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일반과 양성이야. 뭐 한다?
일반과 양성. 자, 마지막 뭐가 나서 5번에 품위제. 품위제는 거기 가로 안에 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적인 책임이란 말이 나와. 여기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자, 품위제는 문서 기한을 얘기하는데, 자, 기한하는 게야. 그럼 기한세다 기한을 해야 하네. 해서 저기 보자. 도장 날일 받아. 뭐 과장, 여기 국장, 차관, 장관. 품위하는 사람 저러나.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여간에 참여한 게 안 한 게야. 참여한 거예요. 자, 근데 보자. 이 과원이 품위에서 과장한 돌렸어. 과장이 도장 딱 찍었어. 자, 그럼 품위제는 뭐냐? 이제 책임이 누구냐? 과장 책임으로 바뀌어. 얘가 책임이야. 과장 책임이야. 과장 갖고 올라와서 도장 날인. 누구 책임? 국장의 책임. 그래서 품위제는 상층부로 책임이 전가가 돼.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 함께 책임이 아니야. 개인적인 책임. 시험 문제 나올 땐 그거 함정 팔까 안 팔까? 파겠죠. 그거 하나 밑줄. 요거 하나만이 1번 것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봤고 허즈버그 거로 왔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저 허즈버그 좀 보자 여러분들. 쉬었다 하자.